캘거리 주변 공원에 나가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강변에서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래프팅을 즐기기도 합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맑은 물의 도시 캘거리는 도심에서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드문 대도시입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혼도 잘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가지지 않는 요즘에 한국과는 많이 대조가 됩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도 지난 2019년 출산율이 1.47이었습니다.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있어 국가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댁이 된 원더걸즈 출신 선예가 세 딸의 엄마가 된 것이 화제가 되어 한 번씩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선예 같은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3명이나 키우는 것은 요즘 드문 일일 것입니다. 선예처럼 캐나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일찍 결혼한 뒤 자녀들을 낳아 키우고 있고 정부는 애를 낳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근무 공백과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구체적인 복지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및 육아 수당이 그 대표적입니다. 워킹맘에게 지급되는 실업보험 형식입니다. 임신 출산 수당은 출산 예정일 13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여성이 출산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벌던 임금의 55%를 보충해 줍니다. 최대 한도는 주 573불입니다. 15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임신 출산 수당과 함께 아기를 낳으면 육아 수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출산 전 다니던 직장에서의 급여 55%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더 연장하여 33%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344불이 최대 한도입니다. 가족 수입이 연간 25,921불 이하인 저소득 가정에겐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출산 육아 수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52주 안에 600시간 이상 근무한 여성이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일하고 5달 이상 근무하면 600시간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 주급소득이 40% 이상 줄어든 경우에 한합니다. 보통 출산 후에는 일을 못하게 되죠. 한국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온 부부들은 정부에서 애들 키우라고 매달 한 명당 수백 달러를 지원해주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소위 CCB라고 하는 육아보조금입니다. 6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6,765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5,708불까지 지급됩니다.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500불씩 수당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령 4세와 9세 두 자녀가 있고 연가계 소득이 55,000불 이하일 경우 연간 1만 불에 가까운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5년 전 어린 자녀 3명을 데리고 알버타주로 이민 온 김수연 씨는 남편이 제대로 일을 못한 초기에 매달 1,000불이 넘는 양육비가 생활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계소득이 연간 20만 불이 넘는 고소득 가정은 육아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육아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CCB와는 별도로 주마다 또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 자녀들의 타가비용입니다. 애가 만 6세가 되어 공립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보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종일반 무상 어린이집이 존재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무상 어린이집이나 저렴한 타가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갈 경우
낸이나 베이비시터 같이 애 돌보는 사람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낸이 비용도 시간당 15달러에서 20달러에 달하고 부부가 스케줄을 조정해 시간을 줄여도 한 달 2,000불씩 나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봐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남유럽서 이민 온 가정의 경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곧잘 손주들을 잘 돌봐줍니다. 그러나 손주 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결국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남든지 아니면 사립 어린이집인 데이홈이나 데이케어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캘거리 손일 차일드 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주디 화이트 원장은 캘거리 지역 타가비가 월 900달러에 1200달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더 높아져 영아보육은 한 명에 1700달러도 합니다. 콘도렌트비나 모기 지페이먼트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2살, 4살의 2명 타가비가 2,000불이 넘어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킹맘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하루에 10달러만 지불하면 되는 타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트리도 총리와 존 호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지사가 캐나다 최초로 하루 10달러 어린이집을 도입하자는데 합의한 이후 다른 주들도 앞다투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타가비를 극적으로 낮추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BC주에 이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시아, 사스케처원, 마니토바주도 하루 10달러 타가소 도입을 위해 연방정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복지 개념이 많이 도입된 퀘벡주는 이미 보육비가 다른 주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알버타의 1인당 영아 보육비가 1025에서 1350달러, 온타리오가 868에서 1934불인데 비해 퀘벡주는 179불밖에 안 됩니다. 이미 10달러 보육제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퀘벡주에 보육자금으로 6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켄이 알버타주 지사는 발끈했습니다. 퀘벡은 1등주이고 알버타는 2등주냐고 물었습니다. 퀘벡 출신의 트리도 총리가 고향주를 연인처럼 돌봐주면서 알버타는 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가 하루 10달러 어린이집 계획과 관련한 연방 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금은 주로 비영리 유아교육센터로 가야 하고 유아교육자들의 수고비로 지급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 평균 보육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2026년까지 하루 평균 10달러까지 보육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연방정부와 껄끄러운 관계인 보수당 정부의 알버타도 하루 10달러 보육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다투며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10달러 어린이집은 캐나다 영유아 보육뿐 아니라 여성 취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